스스로 식물 생장 최적의 환경을 구현해 작물을 길러내는 똑똑한 농장. 다양한 식물을 실내에서 대량 생산하는 식물 공장. 농업은 지금 1만 년간 이어져 온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며 환경 친화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들 역시 존재하는데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하나,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사실 농업도 자원을 약탈적으로 사용을 해서 당연히 농업도 지속 가능성이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과 환경,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농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농촌의 고령화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시대. 초록빛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농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상도동.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역 안에는 조금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붉은빛 조명 아래 싱그러운 채소가 자라나는 곳. 바로 채소를 재배하는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생장의 필수 요소인 한 줌의 흙도 한 줄기의 햇볕 없이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인공 텃밭이죠. 공실 상가가 지하철에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공공적인 측면을 이제 좀 제공을 하고자 도시명 농업, 미래형 농업을 실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지하철에 이제 스마트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밀폐형 수직 농장으로서 순환식 수경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수경 재배랑 다른 것은 태양빛이 아닌 식물 재배용 LED를 활용해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 식물 공장에선 버터헤드 레터스, 이자트릭스와 같은 샐러드용 채소를 주로 재배하는데요. 척박해 보이는 이곳에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식물을 비춰주는 조명과 양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태양을 대신해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빛을, 양액은 뿌리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하는데요. 장소의 제약 없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선 각종 센서들이 사용됩니다. 농장 내부의 온도와 습도 등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건데요. 일반 텃밭에선 농부의 오랜 경험에 의해 식물 재배가 이루어졌다면 식물 공장에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을 재배하며 생산량을 높일 수 있죠. 일반 노지에서 재배를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는 밀폐형으로 재배를 하게 돼서 계절에 상관없이 외부 병충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도심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절감돼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채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텃밭과는 그 모습과 재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곳.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농업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체험의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씨앗을 심어보는 어린이. 이 씨앗들이 한 달 정도 무럭무럭 자라나면 이렇게 된대. 뭐요? 별로? 네. 끝까지. 어린이는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한층 진화된 미래형 농업을 배워가죠. 씨앗 심고 스펀지에 물 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여러 가지 식물을 알게 됐어요.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고 생산력이 높은 도심 속 인공 텃밭. 최근엔 이처럼 농업의 문턱을 낮춘 스마트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데요.
이는 우리의 식량 안보 그리고 기후 위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심각한 기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40년 안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증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수몰과 물 부족이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극고온 현상이 8.6배가량 증가할 것이며 해수면은 0.26에서 0.77m 상승합니다. 북극의 해빙이 거의 다 사라져 북극곰이 멸종에 이를 것이며 10억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이에 기후위기의 가장 큰 요인인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에너지 사용이 많아 이산화탄소 배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농업은 기후변화의 쟁점으로 떠올랐고 식량 안보를 위해 또 탄소 저감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로서 기후위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식량 생산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맞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을 소비지까지 수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우리 같이 식량의 한 7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가 식량 작업률이 한 21%밖에 안,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암만 돈이 있어도 우리가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국에서 기초 식량을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 분야에 주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었는데요. 세계 기후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농업을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자원을 보존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을 말합니다.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탄소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 농업은 인력 부족, 농가 소득 감소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고구마라든지 멜론, 토마토에서는 젊은 인력들이 농업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스마트한 농업, 즉 스마트팜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농업을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되면 이러한 농업 인력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보급하며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이곳. 몇 해 전부터 화성시의 특산품인 포도 재배 농가를 위해 특별한 기술을 보급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팜을 보급한 것입니다. 화성시 포도는 920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고요. 1,3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85명 정도의 농가가 지금 저희 과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팜은 시설 채소 쪽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노지 과수는 스마트팜 프로그램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은 대부분이 포도 농가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노지 과수에도 스마트팜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15년에 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한 85농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작물의 생육 환경을 유지, 관리하며 생산성을 높인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센서를 통해 생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장을 관리함으로써 노동력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선 우리 농업 환경과 상황에 맞는 기술 개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농업인이 수동으로 농장을 제어해야 합니다. 2세대 스마트팜은 농작물의 생장 상태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구현합니다. 3세대는 식물 재배 전 과정을 로봇이 통합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에서 작물을 키우는 노지 재배의 경우 데이터의 확보가 쉽지 않아 1세대 스마트팜이 주를 이루고 있죠. 화성시 포도 스마트팜 역시 1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제실에선 스마트팜 생육 데이터를 비롯해 농장 제어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다음 세대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 하위 그룹의 환경을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격차가 최대한으로 줄어들어서 어느 한계점이 오면 그게 곧 최적 생육 모델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최적 생육 모델을 찾아서 그 값을 세팅을 하면 자동으로 제어가 될 수 있는 2세대 스마트팜이 열릴 거라고 보고 이 시스템을 처음에 구성을 했습니다. 노지 재배를 위해선 날씨와 병해충 정보 역시 필요한데요. 이곳에선 화성시 내에 설치해 놓은 기상 장비와 일기예보를 통해 정밀 날씨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해충 발생을 예측, 안내하며 초보 농업인들의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고 있는 스마트팜을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제철을 맞이해 포도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장. 포도가 잘 자랄 수 있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업 지도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분 함량을 조금 작게 관리하시고 이런 쓸데없는 잎들 중에 이런 거 다 따내시고 해야지 잎 관리가 이렇게 되지. 얘가 지금 타니까. 홍승혁 씨는 노동력 대비 적은 생산량에 대해 고민하며 교육을 받던 중 스마트팜을 알게 돼 새로운 농업 방식에 도전하게 되었다는데요. 당도가 높고 품질이 균일한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선 포도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 유지는 필수. 이곳에선 각종 센서를 통해 온습도, 토양의 수분량 등 농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죠. 스마트팜 도입하니까 언제 어디서나 뭐 내가 물 주고 싶다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전 밭을 다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노동력 절감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전에는 물을 덜 댄데 하고 많이 들어간데 하고 품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일정하게 물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품질이 일정해지는 게 있죠. 수확량도 늘어나고 판매된 수익도 더 늘어나고 그런 게 있죠. 30분 더 두고 싶다. 스마트팜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하면 현장을 가지 않고도 농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장과 연동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간단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물을 줄 수 있죠. 농촌에서는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만약 원격으로 농장을 제어할 수 없다면 날씨 변화 등으로 인해 하루에도 여러 번 농장을 오가는 일이 발생할 터.
하지만 이렇게 원격 제어를 통해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하고 나서 그 물 관리라든지 또 온도 관리라든지가 자동으로 스마트폰 전화로도 하기도 해서 양쪽 그 창들을 자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장 안에 그 팬 설치를 해서 그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서 요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합니다. 올해 이제 수확을 막 시작을 했는데 양도만 10% 정도 증가된 것 같고 또 포도 질도 아주 작년보다 좋아진 것 같아서 저희는 스마트팜 시설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성이 한층 향상돼 농업의 일손을 덜어주는 스마트팜.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노령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더욱 효과적으로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탁 트인 야외로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한적한 시골밭을 연상케 하는 이곳에서는 미래 농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밭 한켠에 서 있는 이 트랙터가 연구진에게 주어진 과제. 과연 이들은 어떤 연구를 하는 걸까요? 얼핏 봐서는 일반 트랙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모습. 하지만 운행을 시작하면 그 진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트랙터의 시동을 켜고 연구원이 내린 후 사람의 조정 없이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트랙터. 그렇습니다. 이 트랙터는 바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는 지금 업체하고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하나는 영상으로 추종할 수 있는 경로를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하는 기술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PS를 활용해서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서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 두 가지가 좀 접목되어 있는 기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터는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거나 풀을 벨 때 사용하는 농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농사 초보자에게 이는 쉽지 않은 일. 이렇게 스스로 운행하며 농사일을 해내는 트랙터가 있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을 바꿔가며 안정적으로 밭을 갈아주는 자율주행 트랙터. 연구진은 트랙터 자율주행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GPS 센서를 활용한 운행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 트랙터가 경운해야 할 구역과 선회 방식 등을 입력하면 사전 경로가 설정되고 이를 따라 주행하죠. 또 다른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딥러닝을 통해 경운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를 학습한 후 트랙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며 경운 작업을 수행합니다. 저희가 작업 폭하고 그다음 작업기 높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셋업을 해주면 그것들 토대로 안전하게 선회하고 직진하고 어떤 작업들을 다 수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달려있는 카메라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제어기 쪽으로 조향 신호를 보내주면 앞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 조향 밸브라든가 조향각 센서를 토대로 저희들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사의 편의성을 높여줄 자율주행 트랙터. 인력 부족과 초보 농업인의 경험 부족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해소하며 농촌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 텐데요. 연구진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편리하고 보다 똑똑한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에 한창인데요. 최근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 적용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 속도 판별 로봇입니다. 실시간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을 통해 농장 내 토마토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속도를 판별하고 수확 시기를 예측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데요. 농업에 도움을 주는 각종 디지털 기술, 그 끝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온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온실 속에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토마토. 그 사이로 네모난 기계가 지나다니며 무엇인가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토마토를 보호하기 위해 방제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설 재배들 또한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생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무인화, 자동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이 농사를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 없이도 온실을 누비며 꼼꼼히 방제를 해나가는 로봇.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로봇에 적용된 각종 센서와 온실 바닥에 자리한 설비들 덕분입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교차되어 있는 이 선은 자기장 라인인데요. 하단에 자리한 센서를 통해 이를 인식하고 라인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죠. 그리고 잠시 후 줄지어 있는 토마토 사이로 방향을 틀어 끝 지점까지 이동하고 다시 되돌아오며 방제를 합니다. 스마트 온실 아래에 있는 자기장 라인을 로봇의 센서가 자력을 감지하여 자율주행하도록 되어져 있으며 작물과 작물 사이에는 온수 파이프를 레일로 로봇이 이동하여 끝까지 진입한 이후에 밖으로 이탈하면서 방제를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농부의 일손을 돕는 또 다른 로봇도 개발 중입니다. 맛있게 익은 파프리카는 때를 놓치지 않고 수확해야 하는데요. 작업자가 파프리카를 따 바구니에 담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자 작업자를 따라 움직이는 로봇. 상단에 있는 센서를 통해 사람을 인식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작업자를 따르는 시스템이 탑재된 덕분입니다. 수확 시 무거운 농작물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죠. 농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이끌며 작업자의 편의와 생산량을 높여주는 기술. 이 시스템들이 스마트팜에 적용된다면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극대화된 3세대 스마트팜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고령화, 생산량 저하 등 각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농업은 고도화된 기술 또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간단하고 또는 단순한 노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접목형 기술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잡아서 투트랙의 형태로 기술 개발하여 고도화된 기술 개발과 동시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동시에 연구 개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경기도 평택의 한 식물 공장. 안으로 발을 들이니 수직 형태의 구조물에 층층이 자리한 식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외부로부터 단절된 공간, 그 안에는 식물을 향해 내리쬐는 빛,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작물 맞춤형 생장 환경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실내 식물 재배 시스템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 사업을 가능케 하죠. 저기 온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자동으로 개폐가 되거나 비가 오면 자동으로 닫히거나 뭐 EC나 pH가 자동으로 맞춰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환경 설정된 거를 그대로 이행해서 자동으로 되고
혹시나 이제 원격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이 또 그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공장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환경을 밀폐를 시켜서 환경 자체를 다 조절할 수 있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스마트팜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 공장은 ICT를 기반으로 빛, 온습도, 배양액,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제어해 식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의 일종입니다. 실내에서 식물 생장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내내 작물을 수확할 수 있고, 협소한 공간에서도 자동화를 통한 공장식 생산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일반적으로 식물은 흙이 있는 야외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야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노지에서 재배된 식물과 식물 공장에서 자란 식물은 차이가 존재할까요? 재배하는 사람이 어떤 품종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재배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지 재배이지만 그런 영양적인 측면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재배 기상 환경들, 뭐 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상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식물 공장에서 키우는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노지보다는 그런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최근에는 식물 공장 안에서도 그런 이제 뭐 아삭한 식감을 더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적용하려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자가 어떻게 재배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 공장에서 흙을 대신하는 건 양액, 식물의 광합성을 돕는 햇빛을 대신하는 건 식물 재배용 LED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식물 광합성에 꼭 필요한 물질로 이곳에선 식물 생장을 위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주는데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탄소 저감에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식물 공장이 탄소 중립을 이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식물 광합성 할 때 CO2가 이산화탄소 꼭 필요하고요. 현재 저희가 제 공기 중에 한 400ppm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식물 공장 내부는 지금 1000ppm 정도 유지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CO2를 오히려 넣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CO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식물 공장에선 광원량을 조절하며 식물 생장 속도를 촉진시킵니다. 이곳 통제실에는 광원을 비롯해 이산화탄소 농도, 온습도 등을 제어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며 식물 생장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데요. 보통 하나의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8일. 수확 시간이 단축된 만큼 대량 생산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식물 공장의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모든 작물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며 초기 비용이 높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식물 공장에 주목하는 이유.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먹거리 제공과 탄소 저감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기술의 발전은 식물 공장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겠죠. 그 소재가 중요합니다. 식물의 소재가 중요하고 어떤 식물을 생산할 건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물이 생산을 함으로 해서 파급적인 산업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 다음에 채소값 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팜이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에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농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스마트한 농업으로, 스마트한 팜으로 형성을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제 프레임에 부착된 조명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며 테스트에 한창인 이들. 자세히 살펴보니 빛 색깔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식물 공장의 핵심 설비, 인공광원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작물을 키울 때 최적의 인공광원 같은 경우에는
청색의 440 나노 파장대와 적색의 660 나노 파장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밝기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LED는 이제 발광 다이오체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을 효율적으로 빼줄 수 있다면은 보다 좋은 식물에 맞는 파장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에게 태양이 중요하듯 식물 공장 속 작물에게도 LED는 없어선 안 될 존재인데요. 태양광과 LED 조명에 다른 점이 있다면 태양광은 다양한 파장 영역의 광원인 반면 LED는 식물이 좋아하는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식물 공장을 가득 채운 빛의 색이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이 파장을 잘 이용하면 파장에 따라 식물 속 특정 물질이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특성에 착안해 식용 채소와 약용 채소 재배에 적합한 광원 개발에 힘쓰고 있죠. 식물농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광원뿐만이 아닙니다. 작물을 키울 공간과 선반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들은 무빙 컨테이너 팜을 구현해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루에 2~3번 플레이트 전체를 회전시켜 순차적으로 빛을 제공하는 겁니다. 식물은 생장에 필요한 만큼의 빛만 받으면 돼 지정된 시간에 LED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플레이트 전체가 회전하는 건데요. 태양광 적용이 가능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보다 환경 친화적인 식물 공장을 완성할 수 있죠. 수직 무빙팜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태양광을 이용한 기술을 여기 접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활용하는 장비이다 보니까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ED를 절감하는 기술 중에서는 LED의 발열량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되는데 발열량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고, 또한 한겨울에는 그걸 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 수직 무빙 컨테이너 팜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또 장소의 제약 없이 더 많은 곳에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식물 공장.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흔히 녹색 산업이라 생각되는 농업에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문제가 되는 건 농작물의 생산과 가공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식물 공장은 먹거리 유통 시 이동 거리를 줄여줘 이산화탄소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지속 가능한 농업. 그 중심에 서 있는 식물 공장은 더 푸른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 스마트화만이 그 해답일까요?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생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좀 느릿느릿 가는 사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농업, 이러한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경종농업, 곡물 생산과 축산 농업을 연결시키는 순환, 경축 순환 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한편 순환 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벼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곳. 농촌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이곳에서 조금만 시선을 옮기니 맛있게 풀을 먹고 있는 소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반으로 농장을 꾸려나가고 있는 김중권 씨에게 이 소들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를 기르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의 똥과 오줌, 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 사람을 대신해 밭을 갈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던 소는 농경사회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축부는 비옥한 토지를 가꾸고 농작물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죠. 하지만 현대 농업은 다릅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축부는 각종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농작물을 빠르게 수확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비료는 토양을 병들게 하고 있죠. 과거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 지속 가능한 농업이 화두로 떠오르며 가축 분뇨를 퇴비로 만들고 이를 지역 내 농가에 제공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 경축순환 농업이라 합니다. 경축순환이라고 하면 가축의 분뇨가 퇴비가 되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거기에 나온 부산물들 뭐 볏짚이 됐건 콩깍지가 됐건 그 외에 사람이 직접 식용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가축의 먹이가 되고 가축이 그걸 먹고 분뇨를 생산해줘서 다시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생산성은 더 늘어나고 이런 방식을 경축순환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농업에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형태를 경축순환 농업이라고 하죠. 김준권 씨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바람이 일기 전부터 경축순환 농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화학 비료를 쓰면 간단하고 빠르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토양과 생물을 병들게 하는 일인 만큼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퇴비를 만들고 토양을 다지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보면은 뭐 지렁이 똥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완숙이 된 퇴비인데 여기다가 지금 가을 김장용 배추를 심기 위해서 뿌려놓은 건데 전혀 화학 비료 필요 없이 아주 잘 되죠. 이게 충분히 퇴비를 이제 뿌렸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면 땅속 일꾼 지렁이도 많아지고 토양도 더욱 비옥해져 더 큰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경축순환 농업의 핵심, 축분으로 만든 퇴비입니다. 똥 싸고 그 밟고 섞어 놓은 퇴비인데 요게 이제 여기 와서 발효를 시키죠. 지금 이걸 이게 악취가 심할 것 같은데 지금 발효가 완숙이 되지는 않았고 한 60%, 50-6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악취가 거의 없죠. 부엽토 냄새가 나죠. 수분은 한 70% 전후가 가장 좋고 지금 이 정도 형태를 꽉 쥐어서 그 형태가 부스러지지 않는 상태가 70% 정도 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지금 잘 되는 상태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일 텐데요. 김준권 씨는 우렁이로 벼 생장을 방해하는 피를 제거합니다.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는 우렁이들이 피를 먹어 제초제 없이도 깨끗한 논을 유지할 수 있죠. 이로써 자연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이 모인다면 초록 미래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은 공업하고 달리 사람의 먹을거리, 우리 몸을 만드는 생명의 원료를 만드는 일인데 이 땅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그런 토양으로 남겨주는 것, 그런 것들이 유기농업을 하는 이유이며 큰 이익이 아닐까요? 우리 앞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 가능한 농업이 우리의 삶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기술이자 현재를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의미 있는 변화가 유지되기 위해선 기술 개발은 물론 정부의 지원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어떤 기초 투자, 식물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의 그 필요성과 인력 양성 필요성, 그다음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이제 수확하고 남는 그런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들이 있잖아요. 식물의 잔여물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걸 또 뭐 신소재로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기술.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지속 가능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